네, 얘들아 출근하자 인호상의 취업 락서 시간입니다. 네. 새해 들어서 처음 오시는 것 같습니다. 빨리 모셔볼까요? 네, 인사PR연구소 윤호상 소장님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를요,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월에 반드시 해야 할 취업 준비 네. 나왔습니다. 제가 경험에 의하면 딱 요맘때가 12월에 방학을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그럼 이제 쉴 만큼 쉬었고 놀 만큼 놀았고 뭔가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기분이 들 것 같거든요. 네, 실제 이제 겨울 방학이 지난 지도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제 조금 내실 있게 준비한 친구들은 계획했던 일을 하나씩 좀 챙겨가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계획했던 일이 거의 실천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공 취업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시점인 1월에서 반드시 해야 될 취업 준비나 점검 사항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자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 이제 2014년이 시작한 지 이제 겨우 3주입니다. 예. 자, 근데 좀 오늘 하시려는 말씀이 제 이야기 같은데요? 예. 그렇죠. 뭐 재권 씨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예.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대부분이 이제 1월이 시작한 지 불과 3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취업을 준비한 구직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강을 하면 바로 3월이 되고 3월에는 모든 그룹의 대기업 공채가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고 학과 공부를 동시에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부분을 동시에 해야 할 학기 시작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취업을 좀 예습하듯이 미리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예습을 하면서 무한 경쟁을 좀 앞서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냥 공부만 해야 되는 학생들과는 달리 네. 구직까지 이제 함께 해야 되는 학생들은 좀 더 이 1월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1월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미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직무 목표를 설정하는 건데요. 직무 목표. 즐겁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그다음에 잘할 수 있는 일, 그다음에 잘한다고 증명할 수 있는 직무 목표를 찾는 게 취업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이제 모든 기업들이 직무 기반으로 채용을 진행하기 때문에 직무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자기소개서나 인적성, 면접에서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취업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직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경쟁률이나 합격 가능성에 너무 국한하는데 오히려 이거보다는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며 이 직무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현직자와 직접 소통을 하면서 반드시 사전 공부를 충실히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목표 설정 부분에서 회사를 이렇게 하나 정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업종이나 막 회사를 여러 가지 찾아보다 보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실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를 하나 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요즘에 취업 경쟁이 워낙에 치열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만 선택해서는 오히려 다른 회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4학년이나 기졸업자들은 오히려 회사보다는 직무 목표를 선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요. 3학년 이하의 저학년들은 직무보다는 회사 목표를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이제 당장 취업에 준비해야 될 과정에서 직무에 대해서 잘하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장 구직자는 지금 취업이 바로 절실한 구직자는 직무 목표를 선정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직무나 회사를 선택했더라도 다른 직무나 회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주시고야 되고 또한 회사를 선택할 경우도 각 그룹사에서는 하나의 회사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그룹사별로 본인이 입사하고 싶은 회사를 하나씩 타겟팅해 놓는 게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네. 자, 직무 회사를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그 직무나 회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요. 그 직무나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좀 뽑아주세요. 어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내 걸로 좀 체득화? 좀 버무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실제 이제 뭐 직무라든지 해당 기업, 그다음에 산업의 특수성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걸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논리적으로 설득에 넣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실무 면접이나 PT 면접은 기업이나 직무, 산업 현황, 예측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형 과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특수성이라든지 용어를 미리 사전 학습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많은 친구들은 이제 신문 스크랩을 하는 방법을 하거나 또는 그 IT 기업,
노트북이나 IT 기기를 활용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아주 많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형 과제. 야, 말만 들어도 참 고민이 됩니다. 어렵죠. 문제 해결형. 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내실 있게 좀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실제 이제 충실히 준비한다면 어떤 도구, 어떤 방식을 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내실 있게 준비하는 친구들보다 스스로 이제 나태함에 빠지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뭐 실제로 이제 많은 친구들이 남다른 의욕을 가지고 관련 회사나 직무, 산업에 대해서 스크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스크랩을 내실 있게 정리를 하다가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신문 기사를 그냥 집게로만 찝어 다니다든지. 그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아예 스크랩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노트북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하나의 폴더에 관련 자료를 이렇게 하나씩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파일 자체가 수백 개가 돼버려가지고 실제 도저히 분석하지 못하는 방대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실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료를 모으기만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모으면 그걸 좀 활용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래야 되는 얘기인데 네. 사실 또 그것도 있어요. 파일은 꾸준히 모으는데 뭐 방대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모으지도 않아요. 뭐 밀리면 그거를 과거 것까지 또 하려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 이제 이런 실수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실제 면접 때나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파일을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구직자들에게 이제 다양한 코칭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네. 오히려 가장 좋은 방법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프링 노트를 한 권 구입을 해가지고요. 스프링 노트에서 본인의 다양한 의견을 적어보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 기사를 읽게 되면 주요 내용만 살짝 적고 아래쪽에 본인의 의견이나 대안을 지속적으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또한 이제 스프링 노트를 활용해가지고 신문 기사뿐만 아니고 각종 기업의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취업 정보, 뭐 면접의 질문 이런 걸 볼 때마다 거기에 노트에다가 적어 나가시면 오히려 나중에 찾기도 쉽고 활용하기도 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한 권의 노트에 잘 정리를 해두면은 그 자체가 포트폴리오잖아요. 예, 그래서 면접 준비에도 좋고 자기소개서로 활용할 때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그런 자료가 되잖아요. 네, 실제 이런 자료는 이제 본인의 의견을 자꾸 적어보는 과정에서 네. 그 산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뿐만 아니고 본인이 창의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창의적인 대안은 PT 면접이나 면접에서 오히려 본인만의 대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고요. 자기소개서상에서도 이런 노트를 정리했다는 스토리만으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방법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오히려 노트북이나 스마트 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정보를 활용하기보다는 뉴스를 찾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네. 네. 자,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기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공부가 중요하다 이제 말씀하셨고 그에 대한 뭐 대비로 스크랩도 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기본적인 방법이 인터넷 검색이잖아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지? 이 직무는 뭐지?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는데 사실 똑같은 걸 보면 대답도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좀 색다른 걸 찾으려면 어느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손혜진 씨가 말씀했듯이 이제 똑같은 자료를 찾는 경우도 있고 예. 일단 인터넷 검색을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보다 다른 걸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랄까 편한 방법, 효율적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구글에서 서비스를 하는 구글 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구글 알림이를 검색하시면 이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는 키워드를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리 등록하면 구글에서 하루에 한 번이든지 수시를 본인이 선택 주기로 해놓으면 관련 본인 메일함 속에서 이런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메일을 받아보면 그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과 주요 내용이 살짝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평소에 편하게 볼 수 있고 또한 이 검색어는 무한정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키워드를 등록하신 다음에 본인의 메일함 속에서 매일 보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 편리하네요. 미리 키워드를 등록을 해놓고 매일 네. 받아보는 거군요. 좀 우리도 사용해 볼까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취업 준비 외에 이제 본격적인 취업 준비도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하지만 대부분 어떤 그 구직자들의 대부분은요 스펙을 올리는 시간으로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 방학을. 그렇죠. 네. 예, 사실은 그럴 때가 아닌데요. 어떻습니까? 실제 대부분의 이제 지원자들은 본인의 이제 스펙적인 것, 외국어라든지 자격증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네. 방학 기간에 오히려 여기에 스펙적인 게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기업들은 이제 스펙이 아니고 자꾸 스토리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실제 스토리 중심의 채용,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라든지 인적성, 그다음에 역량 기반의 면접으로 급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스펙적인 측면만 집중하시면 오히려 취업 실패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채용 프로세스를 조금 점검하시고 네. 그래서 스펙적인 준비를 일부 하시고 난 다음에 실전 취업 준비를 하는 하루 일과를 좀 나누셔가지고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스펙도 전혀 안 중요하진 않지만 좀 일괄 나눠서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그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눠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죠. 네. 네, 실제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무턱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네.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전지 마인드맵핑 방식, 전지를 활용해서 본인의 경험을 다양하게 먼저 정리하신 후에 자기소개서를 써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둘째 이제 인적성 검사가 2013년에 가장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실제 뭐냐면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과 지방 중위권 대학의 당락이 뒤바뀌는 경우도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적성 검사는 본인이 방학 시간을 훈련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단시간 내에 학습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루에 30분 또는 하루에 10문제를 꾸준히 학습하시고 습관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채용 프로세스의 가장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먼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면접은 다양화되고 있고 조금 더 질문 자체가 문제 해결형, 그다음에 상황 판단형, 그다음에 실무 및 전문적인 질문, 그다음에 역량 기반의 심도 있는 질문이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 면접에 대해서는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취업 스터디를 당장 하셔가지고 주 1회 정도 함께 공부하는 방식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취업락스 오늘은요, 1월에 꼭 준비해야 할 이 취업 준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1월, 사실 우리 구직자분들 이 새해를 시작하는 달이니만큼 열정에 가득 찬 시기이기도 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좀 막막하고요. 맞아요. 심란하고 좀 이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취업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거에는 스펙이라고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2013년부터 스펙이 아니고 스토리 경쟁으로 취업이 급변하게 바뀌고 있고요. 물론 2014년에도 스토리 경쟁이라고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면 취업은 오히려 스펙 스토리 싸움이 아니고 시간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취업 방식, 그다음에 더 진화하는 각종 취업의 전형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경쟁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부터 조금 더 부지런하게 다양한 취업 전형을 찾고 준비하는 것이 본격적인 공채 시즌에서 한 걸음 더 여유 있게, 한 걸음 더 앞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윤호상의 취업 낙서. 오늘은 1월에 꼭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 1월의 마음가짐 올해 12월까지 쭉 이어가셔서요. 성공 네.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 PR 연구소의 윤호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취업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